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서울 격전지를 찾아 후보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강벨트의 하나인 서울 중성동 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맞붙은 곳입니다. 이번 시간엔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대연산 배수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8년 전 서울 중구와 합구의 하나의 새로운 선거구가 된 지역이죠. 이후 치러진 두 번의 총선에서 여야 각각 한 번씩 손을 들어주며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앞서 낮 시간대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만나고 왔는데 이번 시간엔 제 옆에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먼저 경선, 치열했던 경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후보님은 이 지역 후보로 확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르셨고 또 승리한 후에도 경쟁자였던 하태경 의원이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어제 후보님 SNS를 보니까 하 의원님이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본인이 오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혜훈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지지자들하고 파이팅 외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자기 아마 페이북에 올리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 굉장히 많은 지역구가 있는데 후보님이 이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25개 서울에 있는 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사차치 살펴봤는데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곳이 중구였어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 가장 중심, 가장 화려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600년 된 도읍 서울의 사대문 아니라 그런지 아주 낡고 비좁고 허물어져가는 집들, 청소차, 소방차는 물론이고 조그만 소형차도 못 들어가는, 심지어 어떤 골목은 제가 혼자 걸어도 쇼핑백을 메고는 걷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좁은 골목들. 그리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한가운데 자기 집에 화장실을 두지 못하고 여러 골목이 합쳐서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는 그런 골목, 이런 곳들이 즐비한 곳인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안 됐나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규제, 중구에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재개발 리모델링을 굉장히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돼서 이 문제를 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 길이 막혔고 이제 국회의원의 길이 열리자 제게 이제 당에서 여기 저희 지역 사령관이 갑자기 사퇴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전하면서 여기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했을 때 아, 국회의원이 돼서 이 일을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택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근데 이번 총선에 사전투표 얘기를 저희가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후보님도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저기 본투표 당일날은 저희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고 사전투표 날은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아끼려고 1분 1초라도 아끼려고 안 하고 저는 본투표로 밀어놨습니다. 네, 전략적인 선택을 하셨네요. 근데 이번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이 중구하고 성동구가 굉장히 높아요. 네, 전국 평균에 비례해서도 굉장히 웃도는 수치더라고요. 네. 근데 후보님이 느끼시기에 이런 높은 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엔 좀 어떤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보시나요? 선거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투표소마다 나가 있는 우리 이제 참관인들이나 등등 이제 보고를 받아보면 남녀노소가 골고루 나오셨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본투표 하실 분들이 당겨서 한 것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그런 높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것뿐이지 특별히 뭐 어떤 연령층이나 어떤 계층이 특별히 더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쪽에 유불리를 점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냥 본투표 때 나올 분들이 미리 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후보님이 지금도 약간 목 상태가 안 네, 좋으실 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좀 지역에서 느끼는 민심이나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뭐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뭐 심판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렇게밖에 못 느끼고 대부분 얘기가 본인 삶의 문제를 얘기하세요. 내가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90 몇 명씩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밖에서 정치인들은 네. 굉장히 이렇게 거대 담론 선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운동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그런 거대 담론보다는 내 생활의 문제, 내 생활의 걸림돌들을 해결해 달라. 이런 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민원 같은 건데 네네네. 후보님이 이렇게 현장을 다니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유권자의 부탁이나 말이나 일화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많죠. 특히 이제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왜 내가 중구 사는데 우리 아이는 용산에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성동에 사는 우리 성동을 주민들도 광진까지, 그리고 용산 종로까지 굉장히 먼 거리 학군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세요. 너무 먼 거리니까. 그래서 중구에 못 살겠다고 떠나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국회의원의 어떻게 보면 제일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 현안 문제로 넘어가서 방금 전에 그런 교육 문제 얘기도 해주셨는데 후보님이 느끼실 때 이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이라고 봅니다. 가장 최대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가 그 문제이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교육의 문제도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관련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낡고 허물어야 될 집을 허물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불편하고 그다음에 불쾌하고 또 굉장히 위험하고 화재와 붕괴의 위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살 수 없어서 떠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인구가 불어나죠. 네. 인구가 불어나게 되면 지금 교육청은 인구가 적어서 학교를 신설 못 해주겠다는 건데 이 교육청과의 싸움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예요. 요거도 신설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금호동에 와 있는데 네. 금호동에 중학교가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 금호권의 중학교 문제도 인구가 늘어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재개발 리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중구 성동을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네. 어떻게 보면 실마리 같은 문제인 거예요. 아. 이것을 풀면 네. 여러 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1호 공약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후보님의 1호 공약인 거고. 네, 네. 제가 그 후보님 공약집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여고 신설 문제였는데 그 문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네, 네. 다 포함되는 것 다 같아요.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의정생활 12년 하는 동안에 네. 그때 제가 있었던 지역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교육청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점점 줄 텐데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하다. 늘 이 입장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교육청의 논리가 왜 우리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뭐 데이터 온갖 분석을 다 해가지고 매일 교육청을 이제 설득하고 네. 교육청의 논리가 틀렸으면 입증해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하고 같이 일종의 투쟁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학교를 신설해내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요거 신설이 되든 병설이 되든 설립 목적을 변경하는 게 되든 아니면 남녀 공학의 전환이 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여학생들이 중구 학생은 중구에서 학교 다니게 하겠다. 이게 제 공약입니다. 그 의원님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재개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교육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 현안을 좀 알아봤고 근데 이제 경쟁자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후보님이 굉장히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계신데 네. 좀 후보님이 평가하시는 경쟁자 박 후보는 어떤 분일까요?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고 앵커 하셨고 지금도 대변인 하셨고 항상 말을 많이 이제 주 강점으로 하고 계시는 말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4년 동안 보지를 못했다. 그다음에 한 일이 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찾아봐도 예산, 지역의 예산 이런 한 푼 받아온 걸 아직 못 찾았어요. 2달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네. 그리고
지역 민원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신 걸 아직 못 찾았어요. 열심히 찾아도.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네. 방송에 나가서까지 얘기했는데 아무도 알려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 얘기는 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좀 소홀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전공 자체가 지금 지역에 우리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재개발,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 이런 건데, 이런 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전공은 아니시고 그런 또 실적이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실적도 있고 그 전공이고. 후보님의 강점이시군요. 네. 그러면 제가 그- 12년 동안 했던 실적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신설 이런 문제니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중구 성동을의 그 최대 현안, 지역 민원에 가장 최적화된 경제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금 이제 유권자들이 향해서 일종의 어필해주신 후보님의 강점인 거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후보님을 향해서 지역구 이동이 잦다. 이번에 이곳으로 출마했지만 지역 연고가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좀 제기가 되는데. 이게 상대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4년 전에 지역 연고 1도 없으면서 여기 오신 분이에요. 중구는 역대 정치인들 쭉 이름을 나열해 보면 지역 연고 없는 분들이 다 와서 국회의원이 되셨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라는 특색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연합군이잖아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 모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연합군으로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연고 주민들이 안 따지시거든요. 네. 본인만 따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역구 이동은 중진이 되면 원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을 보세요. 광진 갔다 지금 하남 갔다, 원래 또 호남 하셨다가 여러 군데 네. 지역구 이동을 많이 하시죠. 네. 다른 의원들도 그래요. 중진 의원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선이시라 본인은 지역구 한 번밖에 안 하셨죠. 본인도 중진이 되시면 지역구 이동이 잦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 원래 중진들은 네. 여기에서 키워서 또 당이 필요한 곳에 또 배치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당에서 키운 일꾼을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진들이기 때문에 호남에 있던 분을 종로에 배치하고 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 네. 네, 늘 중진들은 그렇게 하죠. 네. 유권자들에게 좋은 대답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까지 후보님이랑 말씀 잘 나눴고요. 네. 지금까지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이었습니다.